저번 영상에서 저학년에서 꼭 해야 할 핵심 공부가 수학에서는 연산, 국어에서는 독해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상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연산학습 따라 잡으시려고 하시는 부모님, 혹은 지금부터 신경 써서 아이를 가르쳐 기초를 꼭 잡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영상 잘 보시고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연산에 해당되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입니다. 곱셈은 덧셈의 기초가 잘 잡혀 있다면 잘 되는 것으로 좀 뒤로 하고, 저학년들이 의외로 어려워하는 것이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인데요. 그 중에서 뺄셈을 좀 더 어려워합니다. 덧셈, 뺄셈 연산은 초등학교 1학년 1, 2학기 수학, 2학년 1학기 수학에서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문제 수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합니다.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덧셈,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 뺄셈이죠. 사실 이 원리를 알고 계산을 능숙하게 한다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연산을 할 수 있고, 자릿수가 많아져도 기본 원리가 같아서 능숙하게 하게 되죠. 2학년에서 최종 도달하는 덧셈, 뺄셈 수준이 이렇게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인데요. 기초를 놓친 학생들은 받아올림, 받아내림을 설명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는 아직도 직접 개수를 세면서 더하거나 빼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늦고 10손가락 개수 10이 넘어가는 계산을 어려워합니다. 많이 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반복해서 설명하고 반복해서 풀게 해도 실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아이는 수학을 계속 어려워하며 멀어져만 갑니다. 저 역시 어른은 당연하게 되는 계산이라 쉽게 지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경험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아이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받아올림, 받아내림부터 가르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원리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럼 연산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10입니다. 10이 되는 더하기부터 가르치셔야 합니다. 1의 자리에서 10이 되는 더하기는 5종류밖에 없어요. 1 더하기 9, 2 더하기 8, 3 더하기 7, 4 더하기 6, 5 더하기 5. 나머지 4가지는 그냥 거꾸로 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10손가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9개의 덧셈을 외웁니다. 이게 되면 10에서 한 자릿수를 빼는 것도 곧잘합니다. 아까 배운 더해서 10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로 그냥 교환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10을 만드는 한 자릿수 덧셈과 10에서 한 자릿수를 빼는 개념을 알고 능숙하게 바로 풀면 이제 한 자릿수에서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을 연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 더하기 7은 어른은 기계적으로 15라고 바로 나오지만 8, 9살 어린이들은 8을 10으로 만들 수 있는 수 2와 나머지 5를 가르고 10과 5, 즉 15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으면 이 같은 한 자릿수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여러 문제 연습을 합니다. 뺄셈 역시 비슷합니다. 15 빼기 9에서 15를 10과 5로 나누고 10에서 9를 뺀 1과 5를 더해주면 6이 된다는 개념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10몇에서 받아내림이 있는 숫자들을 빼는 여러 문제를 다시 연습을 하게 합니다. 하루 이틀 30분 정도만 연습하면 아이들은 10이 넘어가는 덧셈, 10몇에서 1의 자리를 빼는 뺄셈은 아주 능숙하게 해냅니다. 이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됐죠. 두 자릿수 받아올림과 받아내림 문제는 조금의 원리만 가르쳐주고 연습만 하면은 이제 능숙하게 풀게 됩니다. 이제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을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더듬거리지 않으며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실제 2학년 교과서 63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24 더하기 18에서 우선 1의 자리 4 더하기 8의 문제에서 앞서 원리를 설명했듯이 2 더하기 2 더하기 8은 10이라고 말해주고 2만 1의 자리에 쓰고 10은 10의 자리라 이 위에 1을 써주면 10이 있는 것과 같은 받아올림이라고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1 더하기 2 더하기 2를 더하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면 저학년 마지막 단계 덧셈은 연습만 하면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하루 20문제 정도 한 20-30분 3에서 5일 정도를 풀게 하면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붙습니다.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 며칠 더 지속해서 풀면 됩니다. 뺄셈은 교과서 2학년 진도에 맞게 받아내림을 해서 10을 빌려와서 10 빼기 7을 10 빼기 7, 3 더하기 3으로 풀게 한 다음 1의 자리 숫자 6을 쓰고 받아내림한 10의 자리를 풀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면 속도는 절로 빨라지게 되고요. 이게 되면 이제 자릿수가 많아져도 원리는 같아서 여러 문제를 풀며 연습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해내더라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원리를 가르쳐 준 다음 연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덧셈이 되면 곱셈은 좀 쉬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4 곱하기 4는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4를 4번 더하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그 다음 다른 곱셈은 그냥 외우면 되니까 우리 옛날에 했듯이 1은 2, 2, 4 이렇게 저학년에서 꼭 알아야 하는 연산은 모두 다 완벽하게 하게 됩니다. 오늘 저학년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연산학습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원리를 알고 단계별로 문제를 풀게 하면 아이들은 중요한 연산을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단계별 문제는 연산 문제집이 있다면 연산 문제집을 활용하시거나 간단히 인터넷에서 1일 수학이라고 치시면 단계별 문제들이 한 장 이렇게 학습지로 나오니까 이것을 능숙해질 때까지 집에서 하루 30분 정도만 연습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단 30분만 연습하면 아이들은 수학 연산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